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었던 지난 한 해였죠. 특히 우리 교육계도요. 등교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 연결해서 새해 경상북도 교육정책 또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한 해 예. 보낸 소회와 함께 또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해는 코로나19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힘들었지만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그런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해온 우리 학생, 그리고 원격 수업 연수와 준비로 날밤을 새운 선생님, 학교 방역을 애써주신 우리 교직원, 집에서 학생들 돌봐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신나고 축하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안 힘든 분야가 없었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분들도 참 많이 선생님들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일선 학교 학생들의 불편은 컸지만 방역 대책이 또 잘 추진이 됐잖아요. 어떻게 추진이 됐고 성과는 어땠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해 크게 인력 지원과 방역 물품 지원 두 가지 축으로 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경북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 인력 그리고 방역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방역 물품이 초기에는 이 마스크 구입이 참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를 교육부 기준이 1인당 2매인데 우리는 10매씩 그렇게 조기 확보를 했고, 또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수시로 마스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 체온계 이런 여러 가지 물품 총 219원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했고, 올해는 전교생 40명 이상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 충원 또 여러 가지 방역 물품 채워 넣은 게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은 학력 격차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참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 학력 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을 지원해서 선생님들 협력교사를 투입해서 1수업 2교사제,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주인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한 분 더 투입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학습 지원단을 우리가 퇴직하신 선생님 포함해서 270명이 찾아가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찾아가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우리가 온라인 평가 시스템, 스스로 학업 성취 인정제를 도입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5개 교과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고, 특히 학기 말, 학년 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기 말, 학년 말에는 학생들이 자기의 기본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여기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문제를 풀고 나면 60점 이상이 되면 교과별로 인정서를 온라인으로 역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특히 이번 겨울 방학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 학교, 따뜻할 온자도 되고 온라인 온자도 되는데 네. 예, 그걸 한 달 동안 운영하는데 지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초, 중등학교 전 교실에 무슨 인터넷망을 2월까지 설치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모든 선생님께 1인 1 노트북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지금 보급을 하는데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어렵고 내년에 올해 그 한 학교에 한 학년 정도의 그런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서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수업이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 지원, 또 학업 성취 인증제 같은 학습 지원, 또 인프라 구축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한동안은 원격 수업이랑 또 학교 등교 수업이랑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예, 이 사업은 그 40년 이상 된 건물, 학교 안에서도 이 연수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전교생 60명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경북에는 향후 5년간 약 142개 학교에 217동 이런 그 건물들을 우리 그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한 또 우리가 그 열 관계, 에너지 관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올해부터 합니다. 네. 이 부분은 특히 그 사용자들,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그 이 과정부터 공부가 될 것 같고 특히 그 미래 교육에 크게 도움될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네모진 사각형의 그런 교실이면 가능했는데 앞으로 그 창의 융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그런 교실 변화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네. 학생들이 설계에 직접 참여를 한다고요? 예. 공간까지 함께 구성을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잖아요. 예. 네,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지원 체계 변화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원래는 내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학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년 앞당겨서 우리가 모든 학생 무상급식 또 무상교육이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면 무상급식과 함께 그동안에 우리가 급식비에 식품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식품비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분리를 해서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부담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급식비를 현실화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이 올해부터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래 급식비 인상이 학부모님들께 부담을 주니까 인건비가 인상되면 음식값은 좀 낮춰서 맞췄었군요. 근데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이 지방 소멸 위기로 폐교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 대안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중이잖아요. 예. 이건 어떤 학교인지, 네. 이것은 이제 작은 학교를 살릴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마을이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되는데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살리자는 그런 생각인데, 그 마을의 아이들 자체가 없는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인근에 있는 큰 학교, 그 과밀학교, 과대학교의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올 때는 그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작은 학교에 간다면. 예. 그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것이 큰 학교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일일이 아이들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작은 학교 가면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난해는 108개 학교에서 운영했는데 390명이 작은 학교로 유입이 됐고요. 올해는 143교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그 안동에 있는 풍산중학교 경우에는 그 모두가 1학년 하나급, 2학년 하나급, 3학년 하나급 이런 등교가 3학급의 그런 학교인데 그 지난해 1학년에 53명이 그 도청 신도시 학생들이 두 학급이 이 학교로 유입되어서 그 신도시의 풍천중학교는 과미를 들고 또 이 풍산중학교는
제대로 학교 모습을 갖추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학급밖에 없었던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었는데 두 학급이 새로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엄청난 발전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밖에도 청취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경북의 교육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보통 우리 선생님들 잡무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무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을 빼앗긴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왔는데 올해는 더 본격적으로 23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권역별로 동서남북입니다. 메이크교육센터, 수학체험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메이크교육과는 구축이 되었고 수학체험과는 구풍산중학교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의성의 안전종합체험관이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원래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시울림 있는 학교도 우리가 특색이 있고, 나라사랑 교육을 위해서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이 초중고 학교급별로 독립운동 탐방 체험, 이것도 우리 경북에서 소개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프로그램은 코로나가 계속돼도 혹시 그러면 지장을 받지 않을까요? 이제 1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19년도가 사실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사실 독립운동 유공자가 가장 많은 우리가 도가 경북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독립운동 유적지, 성지라고 불리는 우리 임청각,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름을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로 해서 우리 고등학생들, 제가 이제 첫 해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네. 6박 7일 동안 독립운동 유적지를 이렇게 다녔는데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 공부하는 거 하고 현장에서 그런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 들을 때 아이들 너무 감동하는 모습을 네. 봤습니다. 확실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전국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전국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난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임청각에서 하얼빈 프로그램은 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독립운동 탐방은 지역별로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교육감님 예. 짧게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주고 싶은 말씀 끝으로 전해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또 온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경북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